자, 이 문제는 이번 수능 가형 26번 문제야. 너가 기출분석만 제대로 잘하기만 해도 이걸 통해 웬만한 정규분포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 우리는 지금부터 문제풀이와 개념 분석을 할 거고, 다른 문제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 그냥 넌 따라오기만 하면 어느 순간 정규분포가 다 마스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자, 확률 변수 x가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자, 문제에서 이런 말 나오면 바로 식으로 바로 표현해. 자, 이렇게. 그리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과 x가 3과 80 사이의 확률이 0.3으로 똑같을 때 평균과 표준 편차의 합을 구해달라. 정규분포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개념은 무조건 표준화야.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는 확률을 계산을 해야 돼. 항상 정규분포에서 확률 문제가 나오면 나는 무조건 표준화를 먼저 시켜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오고 이렇게 확률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표준화를 먼저 시켜주는 거야. 그럼 이거부터 먼저 표준화 시켜주면 얘는 3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가 될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 3, 3 똑같으니까 이쪽에는 3 빼기 평균 나누기 시그마, 그 다음 여기는 시그마 분의 80 마이너스 평균이다.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 정규분포 문제에서 이렇게 확률을 구할 때 적용해야 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바로 대칭성이야. 나타나는 성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성질은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가운데 평균 0을 기준으로 얘네 그래프가 좌우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이 반쪽짜리 확률은 0.5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성질은 뭐냐면 어떤 확률이 A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확률과 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확률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나오면 그때는 나타난 요 A 값과 B 값의 절대값들이 서로 같아. 그리고 얘네들의 부호는 무조건 반대로 나뉘어. 왜냐면 한쪽은 이게 작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 A가 만약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분에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한 놈은 크다라고 했으니까 B가 이쪽에 이렇게 그려줘야 얘를 기준으로 딱 포개었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면적이 같게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절대값이 똑같으면서 부호가 반대로 되어줘야 이렇게 확률값이 각각 같아질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대칭성의 성질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이 값들을 한번 찾아보자.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돼. 이 절반이 지금 0.5라고 했는데 지금 얘네의 특징을 보면 봐봐. 확률이 어떤 놈은 지금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은 영역의 확률이 0.3이고 그 다음 3에서 80까지의 확률이 또 0.3이야. 그러면 이게 지금 연달아서 이렇게 이어난 거니까 얘네 두 개 딱 더하면 확률이 0.6이잖아. 그럼 만약에 요 3의 위치가, 그러니까 요거 시그마 분의 3 빼기 평균의 위치가 요쪽에 위치를 해버리면 여기 3, 80 빼기 평균 이렇게 해버리면 얘부터 여기까지가 0.6이 돼야 되는데 요 안쪽이 0.5니까 0.6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럼 결국은 이거 위치는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시그마 분의 3 빼기 m이다 이렇게 돼야 되고, 요만큼 기준이 지금 0.5를 기준이니까 요보다 좀 더 이쪽에 벗어나는 쪽에 위치를 해줘야, 이거의 위치가 이렇게 위치를 해줘야 0.5보다 더 큰 값이 나올 수 있겠지. 이렇게 위치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위치하고 놓으면 봐봐. 요만큼의 확률은 0.3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0까지의 확률은 0.2가 되겠지. 근데 아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확률이 0.3이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에 해당하는 부분은 0.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됐어? 자, 그러면 이 값은 0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이 0.2니까 0.2의 확률에 해당하는 게 0.5이잖아. 그러면 이게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0.52가 되는 거고, 얘는 확률이 0.1이니까 0부터 여기까지 이 값은 0.2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균값과 시그마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 두 개 가지고 이제 뭐만 해주면, 열림만 해주면 나머지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야. 정규분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은 딱 두 가지. 뭐? 표준화와 대칭성. 요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다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럼 다른 문제도 이 표준화와 대칭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볼게. 자, 지금 보는 문제가 보통 정규분포 문제다라고 하면 가장 핫하게 나오는, 가장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야. 근데 이 문제도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포인트만 잘 기억하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데, 일단 식을 먼저 이렇게 표현해. 그랬을 때 학생이 기부한 쌀의 무게가 1.3kg 이상이고 1.8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확률을 그대로 이렇게 적으면 1.3 이상 1.8 이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정규분포 문제에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표준화를 먼저 해야 돼. 그때 각각 여기 주어진 값들을 우리가 표준화 그대로 시켜주면 1.3 빼기 1.5 나누기 0.2, 그 다음 얘는 1.8 빼기 1.5 나누기 0.2.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0.2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1이고, 얘는 0.3이니까 0.4 나누기 0.2 하면 1.5네. 1.5이고. 자, 이제 표준화 시켜서 이 식을 만들었으니까 이거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정규분포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확률을 우리가 구하자라고 해서 그래프를 쭉 그려주면 마이너스 1이 이쯤, 1.5가 이쯤, 이만큼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표준 정규분포표를 보면 0부터 1.5까지 확률이 0.433이라고 했잖아. 0부터 1.5까지의 확률이 0.4332, 그리고 0부터 1까지 확률이 0.3413이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1까지 확률이나 여기서부터 1까지 확률이 서로 똑같겠지. 왜? 대칭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0.3413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서 얼마? 0.7745가 되는 거였어.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하지만 이것도 난이도가 높지만 결국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개념은 두 가지야. 표준화와 대칭성.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의 힘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럼 일단 먼저 표현해. x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가 간호 조건을 만족시킬 때 이제 이 확률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 그러면 봐봐, 우리는 정규분포에서의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표준화를 해야 돼. 그럼 표준화를 하기 위해선 이것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누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평균을 몰라. 그럼 그 평균을 이걸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라. 일단 이 확률 밀도 함수 fx의 함수값들을 보는 거잖아. 그럼 정규분포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야. 그럼 정규분포의 그래프도 표준 정규분포와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대칭성을 활용해서 이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x가 11대의 함수값이 x가 21대의 함수값보다 더 크대. 자, 그럼 여기서 m값이 뭐 10보다 큰 놈인지 작은 놈인지 모르니까 10의 위치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숫자를 집어넣어 가면서 값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라. 일단 10이 20보다 크니까 11대 함수값이 만약에 이쪽에 위치하고 21대 함수가 이렇게 위치하면 이 가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지. 그치? 그러면 나 조건은 22의 함수값이 4보다 크대. 그럼 22는 이쯤에 이렇게 있을 텐데 얘가 4보다 더 크려면 어차피 얘는 대칭을 이루는 거니까 이렇게 선을 딱 그었을 때 이것보다 4가 더 이쪽에 있어줘야 이 조건을 만족하겠지. 근데 상적으로 생각해봐.
10에서 22까지 간격은 10이고 4에서 10까지 간격은 6인데 이 간격이 너무 뭐해? 너무 크네. 그러니까 10이 이쪽에 위치하면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값을 정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야. 그럼 결국은 뭐야? 10이란 놈이 최소 어디 써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쪽에 써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게 있어주고 이거보다 더 오른쪽에 20이 위치하고 22가 이쪽에 위치하고 4가 이쪽에 위치해주면 이제 가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그때 이제 이 m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m 값을 어떻게 찾냐? 바로 우리 대칭성을 이용해서 찾는 거야. 지금 잘 봐. 이쪽부터 이쪽까지의 간격과 이쪽부터 이쪽까지의 간격을 좀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함수값이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보다 더 크겠지. 즉 m 값과 10을 뺀 거와 그리고 20에서 m 값을 뺀 거 중에 얘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러면 옆으로 넘기면 이게 30이고 2m이니까 m 값은 15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지.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이 값이 더 작은 거니까 m 빼기 4와 22 빼기 m 값을 비교했을 때는 얘가 더 큰 값을 가지겠네. 그러면 얘 2m이고 이거 26이니까 나누면 결국 m 값은 1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네. m 값이 자연수인데 13보다 크고 15보다 작은 값이니까 m 값은 14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결국 얘 정규분포는 평균이 14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가 되는 거고, 우리 요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화만 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럼 표준화 어떻게? 17 빼기 14 나누기 5, 얘는 18 빼기 14 나누기 5 해서 확률을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정리가 되면 결국 확률은 0.6에서 0.84이니까 그대로 어떻게? 그대로 이렇게 그림을 쭉 그려서 여기 0, 0.6, 0.8 해서 요거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 확률에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확률만 요 표에 찾아서 그대로 값을 빼주기만 하면 답이 되는 거겠네. 자,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적용하는 거는 무조건 표준화와 그래프의 대칭성, 요거 두 가지야. 그래서 요거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보면서 정규분포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해보자. 알겠지?